경북 경산시에 있는 조폐공사. 화폐뿐 아니라 대한민국 훈장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하나씩 탄생하는 훈장. 이 중에서도 건국 훈장은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이상용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고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쌓은 이들에게 바쳐졌다. 12가지 훈장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다른 훈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뭐 행정수반이 주는 그런 훈장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14,000여 명이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 수훈자 중에게 독립운동과는 반대의 행적이 드러났다. 어떻게 보면 변절자지. 변절자라고 하면 확실하게 변절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으나 끝까지 지조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도 건국 훈장이 수여된 것이다. 선 독립운동 후 친일, 이 경우는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훈장 서훈을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말로 그 가족들 하나 둘 형제들 다 버리고 목숨 바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비교는 돼야죠. 뉴스타파는 지난 넉 달 동안 건국 훈장 수훈자를 대상으로 일제 협력 등 흠결이 의심되는 행적을 추적했다. 전북 익산시. 취재진은 독립운동 경력으로 건국 훈장을 받았지만 친일 행적도 의심되는 한 수훈자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가 세웠다는 학교에 가서 진위를 물었다. 하지만 곧바로 쫓겨났다.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요? 전혀. 아니, 네. 해당 사항 없다니까. 그것도 한 대 가서 알아봐요. 개인적으로 그분 집안에 가서 알아보고 당신네도 제주 있으면 뛰어서 알아보면 되지. 여기 뭐 해당 사항 없잖아. 수소문 끝에 이 지역 독립운동 연구자를 만났다. 그에게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변절자지. 변절자라고 하면 확실하게 변절한 거예요. 변절자로 얘기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건 잠깐 변절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이잖아요. 그가 변절자라고 지목한 이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배헌이다. 배헌은 신흥무관학교를 나왔고 1927년 신관회 활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돼 징역 6개월 옥고를 치렀다. 이때까지는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 초창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 초창기에. 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간의 운동까지 왔다는 이 많은 지성인이 없어요. 또 계속적으로 신문기자를 했고. 그러나 이후 그의 행적은 사뭇 달라진다. 배헌은 1931년부터 1942년까지 10년 넘게 익산읍 읍회 회원을 지냈다. 지금의 익산시 시의원에 해당한다. 29년에서 32년 사이에 그때는 일제 통치잖아요. 예. 익산은 이게 일본 놈들 도시예요. 일본 놈들이 세운 도시니까 그때. 예. 익산에 익산시 운영위원을 했어. 지금으로 하자면 시의원이죠. 여기 일을 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잖아. 일본 사람들 눈치를 보여야 이거 사실이죠. 뭐 이거 신문에 났는데. 읍회 회원이 친일파들이 하는 거지. 아. 당연하지 그거는. 더 충격적인 자료도 나왔다. 1939년 이리 소학교에서 열린 친일 집회. 이 자리에서 배헌은 친일단체인 배영동지회 이리 지역 부회장에 선출된다.
배영 동지회는 일제가 저지른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영국과 미국 타도와 징병을 주창한 친일 단체다. 그때 당시 친일파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그 하나가 귀축 영미. 그 미국과 영국은 귀신하고 축생들이니까 쫓아내자, 몰아내자. 귀축 영미라고 그랬어요. 깃발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단체의 지역의 부회장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역에 어느 정도의 유지급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만으로도 훈결이 굉장히 큰 거죠. 그는 해방 직후 이리 주민들에 의해 친일파로 지목됐고 광복절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동안 참여하다가 배원 씨나 김 씨가 나중에 어떤 입장에 있으냐면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저기 해방절 행사를 할 때 예. 친일파라고 끌어내렸어. 누가요? 시민들이. 왜요? 일본 놈들하고 같이 교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이런 행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독립운동 공은록에는 그가 해방할 때까지 청년운동에 전념하는 등 민족운동을 계속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다. 그가 받은 건국훈장 애국장은 건국훈포장 6개 단계 중 4번째 등급이다. 충남 당진에서 의병을 이끌다 순국한 의병장 최구현에게 추서된 훈장도 애국장이었다. 그 정도로 건국훈장 애국장은 독립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이에게 수여된 훈장이다. 친일 의심 행적은 가려진 채 독립운동 경력만 부각해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수여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월 29일 대한의사협회는 3.1절을 앞두고 의사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선정 발표했다. 서재필 등 모두 50명이었다. 의사협회는 이미 훈격이 확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1992년 건국포장을 받은 송영찬.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 4학년 재학 중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렇다면 의대 졸업 후 해방 때까지 송영찬의 행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신문자료 등을 검색해 일제강점기 중후반 그의 이력을 추적했다. 3.1 만세 운동 등 초기 독립운동 이력과는 전혀 다른 행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대 졸업 이후 그는 1925년부터 1941년까지 일제 식민 통치의 본산인 조선총독부와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에서 공의와 촉탁위를 지냈다. 1935년 황해도 안악면 면협위 회원, 1937년에는 황해도 민선도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도회의원은 지금의 광역자치단체 의원이다. 사실은 식민지배 체제가 구축되고 그게 잘 작동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지역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다. 일제에 국방 헌금도 냈다. 1937년 동아일보, 일제에 비행기 황해호 건조비와 국방비를 바친 사람들의 명단이다. 송영찬이 100원을 낸 것으로 나온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볼 때 수백만 원에 이른다. 건국포장 대상이 되기에는 심각한 흠결이 잇따라 드러난 것이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면 훈장 추서는 불가능하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심사가 너무 허술했던 것이다.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는 최대한 하는 게 일본한테 협력한 사람들한테는 독립유공자 보상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독립운동과 친일은 이게 병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운동도 하고 동시에 친일을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 독립을 꿈꾼 운동인데 그런 운동에 방해가 되는 활동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훈장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흥결을 따지는 겁니다. 어떤 경위로 송영찬을 선정했을까? 뉴스타파는 의사협회를 찾았다. 그러나 답변을 피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좀 평가가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변인하고 통화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결국 취재는 가로막혔다. 카메라고 딱 끄셨어요? 예, 이거 약간 반칙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풍문으로만 전해졌던 건국훈장 수훈자의 친일 행적이 조금씩 확인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전체 건국훈장 수훈자로 조사를 확대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건국훈장을 받은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전 시기의 행적을 찾아봤다. 총독부 관보와 면직원록, 일제가 작성한 각종 공적조서 등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구 달성공원,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이다. 70년 전 일제강점기 때에는 여기에 일제가 건립한 대구 신사가 있었다. 신사는 1960년대에 사라졌지만 아직도 주춧돌 등 일부 흔적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대구 시민들은 이곳에서 신사 참배와 함께 황국 신민이 될 것을 강요받았다. 선왕의 자식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여기서 신사에다가 절도 하고 징병에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소위 민족 말살 정책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걸 하면서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신사 참배 강요를 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대구 신사에선 수많은 친일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일제가 미국 진주만을 공습한 지 6일 후 대구 신사에선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징병을 선동하는 대회가 열렸다. 당시 신문은 피 끓는 국민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고 이날 집회를 대서특필했다. 참가자 대표들은 목청 높여 이렇게 외쳤다. 멸사봉공과 신도 실천에 매진하여 총력을 결집, 미국과 영국을 타도하여 정전을 관철하자. 참가자 대표들의 면면을 찾아봤다. 그중 한 명이 서상일로 확인됐다. 그는 대구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다. 서상일은 1913년 광복단을 조직해 군자금을 모으고 조선 국권회복단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서상일은 1922년 사제를 털어 조양회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조양회관 앞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조양회관은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 계몽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다고 한다. 대구 신사대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것 외에도 서상일의 친일 의심 행적이 계속 나왔다. 지금의 서울시 의회 건물 옛 부민관,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들의 궐기대회가 자주 열렸다.
일제의 침략 전쟁이 본격화되던 1941년 10월. 최린, 한상용, 박중양, 박흥식 등 거물급 친일파가 대거 부민관에 모였다. 조선 최대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결성식. 참여자들은 황국신민으로 일왕의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일제의 침략 전쟁을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2,400만 반도의 민중 전체가 일치 결속하여 성전의 완수를 통해 황국의 융흥을 기하고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 그런데 이 임전보국단의 발기인과 평의원 명단에 거물급 친일파와 함께 서상일의 이름도 등장한다. 임전보국단에 참여한 친일파는 대부분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규명위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다. 서상일은 이에 앞서 1939년 조선군 사령부가 주최한 병사부장 회의에 대구 병사부 소속 대표로도 참석한 사실이 당시 신문기사에서 확인됐다. 독립운동가의 모습과는 상반된 행적, 그를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타파는 광복회 대구 지부장을 만났다. 처음에는 서상일의 친일 행적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구술로는 이제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것은 난 그러죠. 그러면 그걸 내놔라.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 그런 평은 안 할. 그에게 서상일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줬다. 이름이 도용될 수도 있어요. 아하, 확실하게 알 수 있군요. 요 자료는 혹시 처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우리 그 먼저 가신 분들이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죠? 예. 이랬었다 저랬었다 이제. 예, 그런데 이게 정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때 서상일은 마지 못해서 외놈들과 그저 타협하는 척만 했지 사실은 그분 속은 그게 아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친일 행적을 실제 확인한 느낌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서상일 한 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 조양회관이 평화될 그런 아무 건 없죠. 네. 참 안타깝죠. 아이고. 경남 남해가 자랑하는 독립운동가 이상태. 취재진은 그의 행적도 따라가 봤다. 경남 해양과학고. 교정 한쪽, 학교에 기부금을 냈던 그의 공로를 기록한 기공비가 세워져 있다. 뉴스타파는 삼동 면사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최근 발간한 면지를 살펴봤다. 지역 독립운동가를 정리한 맨 앞에 이상태가 나온다. 이상태는 1919년 대한국민회에 가입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그 후 일경에 체포돼 약 1년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고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다. 그런 그에게도 친일로 의심될 만한 행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1944년 남해경찰서에 국방자재 헌납금 10,000원을 헌납한 기록이 나온다. 학계에서나 이런 평가를 할 때는 한 10,000배 정도, 1억 이상으로 보입니다. 아, 1억 이상? 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는 1939년 면협위 회원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그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벽엔 이상태의 사진과 함께 훈장 증서가 걸려 있었다. 요 분이 할아버지 이상태 씨. 아, 이상태 선생님. 예. 그리고 이제 이 포창상. 예, 표창상이에요. 예, 서울 가서. 아, 숭고한 애국 정신을 발휘하여 조국의 자주 독립 운동에 헌신 노력함으로써 이상태가 일제 강점기에 지었다는 사찰을 찾았다. 이곳에서 이상태의 손자를 만났다. 불편할 수 있지만 그대로 바로 알아야 할 얘기를 꺼냈다. 거국적으로 독립운동가로서는 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행동을 좀 하신 것들인데 혹시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하고 계신지 후손으로서. 그걸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요런 이제 자료가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죠. 제가 어떻게 그 자료를 찾을 때는 이 부분은 저는 몰랐어요. 조부님에 대해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좀 다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의 취재 결과는 어땠을까? 14,000여 건국훈장 서훈자 가운데 일제 협력 또는 친일로 의심될 만한 행적이 발견된 사람이 모두 16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분류해보니 조선 인전보국단 등 친일단체에 모두 23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제에 국방헌금 등을 낸 사람도 9명이나 됐다. 일제의 대례기념장과 국세조사 기념장 등 각종 포상을 받은 이도 9명이었다. 건국훈장 서훈자 중에 일제강점기에 면장을 지낸 이는 10명. 면과 의회의원 경력자는 110명. 면 직원도 16명이 나왔다. 이들의 행적을 곧바로 친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국훈장 서훈시에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된다. 왜 그럴까? 1940년대 일제가 작성한 진화사변 공로자 공적조서가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 진화사변 공적조서는 중일전쟁에 적극 협력했던 조선인들의 친일 행적을 상세하게 정리해놨다. 일본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을 이제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을 준 것입니다. 공적을 조사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해서 이제 공적을 조사한 다음 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서들이죠. 1940년에 작성된 한 면장의 공적 조서다. 군수품으로 보낸 보리와 돼지의 공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침략 전쟁을 선동하는 강연과 교육을 잘 수행했는지, 비행기 헌납과 국방 관련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침략 전쟁을 위한 채권 판매에 좋은 성적을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뭐 여기 공출구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뭐 대맥, 뭐 생돈, 돼지피, 뭐 양모. 그러니까 다 군수품이거든요. 또 여론 환기를 해서 국방 사상을 뭐 선전하는 그런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전쟁을 찬양하는 음악회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에서 얼마만큼 많이 활성화시켰는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강연이나 교육 같은 것도 그렇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적조서의 주인공은 함경북도 주남면의 면장 박대욱이다. 일제에 협력한 행적이 명백해 보인다. 그런데 박대욱은 3.1 만세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박대욱을 포함해 1940년 진화사변 공로자 공적조서에 등장하는 조선인 면장은 1,700명이 넘는다. 독립유공자 포상할 때 선독립, 먼저 독립운동을 하고 후에 친일했으면 그건 독립유공자로 인정 안 하죠. 포상을 안 줍니다. 면장은 물론 지금의 2장에 해당하는 9장 이력만 있어도 건국훈장 수요를 유보하는 게 원칙이다. 작은 흠결 하나도 서운 결격 사유다. 어떤 형태로든 일제에 협력한 행위는 흥결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총독부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그건 당연히 흥결 사항이 됩니다. 또는 공직에 있었다. 흥결이 됩니다. 심지어 구장조차도 그렇죠. 흥결이죠. 그걸 친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장을 했다 그래서 그걸 친일파라고는 할 수 없지만 훈장을 주기에는 흥결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전 기간의 행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건국훈장을 수여해왔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소원하는 것이 건국훈장 취지에 맞는 것이지 나중에 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른 길을 걸은 분들한테 훈장을 주는 것은 건국훈장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훈장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현 보훈처장인 박승춘 재임기에도 독립유공 포상자에게서 친일로 의심스러운 행적이 잇따라 발견됐다. 매년 한 명꼴이다. 보훈처는 최근까지 일제강점기 면직원록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독립유공자 서운 심사를 진행해왔다. 면직원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 그 부분 저희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보훈처는 지난 2012년 23명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을 대거 교체했다. 그 당시 해촉 통보를 받은 한국 독립운동사 전공학자들을 만났다. 어느 날 내 연구실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얘기인즉 하여튼 그 보훈처장이 갈리면서 이렇게 영원의 그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일부 뭐 이렇게 해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 이렇게 더 이상. 박승춘 현 국가보훈처장이 주도한 일이었다. 중간에 그만둔다면 그만두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뭐 그런 통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위촉된 23명의 공적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일까? 뉴스타파는 신규 위촉위원 명단을 최초로 입수했다.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다. 이들과 접촉을 시도해봤다. 사실은 저도 갑자기 제가 역사학 전공은 아니거든요. 예. 정치사 전공인데 부모님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를 받아서 서울대의 한 교수는 자신은 독립운동사 전공이 아니어서 심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민 상식선에서 어떤가 그래가지고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될 때 그때 입장을 정했거든. 난 적합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저 건전한 시민적 양심을 갖고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를 했다고 털어놨다. 나는 뭐 한국사나 또 그 당시에 특히 근대사나 뭐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는 건전한 시민적 양심을 가지고 임했을 뿐이고. 새로 위촉된 23명의 공적심사위원 중에는 전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있었다. 이 또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 이후에 바뀐 명단이에요. 전공 분야만 이렇게 보면 그냥 언론 봐도 이게 뭐 법학자들이나 행정학 하는 사람들이 여기 심사를 한다는 거는 금방 이해는 안 되네요. 정치사와 비교 정치학 등을 전공해 독립운동사와는 무관한 학자도 7명으로 나타났다. 아주 고도의 그런 전문적인 것인데 그런 심사위원회 독립운동하고는 관련된 사람 온 적도 없이 독립운동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뭐 어디 무슨 뭐 정부기관에서 정렬하고서 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럼 심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게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하면 뭐 감당을 못하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 현대사학회 소속 학자도 8명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현대사학회는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논란이 됐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 위촉됐다. 새로 공적심사위원이 된 권희영 교수와 허동현 교수는 2013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주도하겠다며 만들었던 역사교실에 초청 강사로 잇따라 참여했다. 박승춘 처장 체제에서 건국훈장을 심사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비전공자와 특정단체 소속 학자들을 채운 것이다. 지난 6월 6.25 기념 행사장, 취재진은 박승춘 차장을 만나 건국훈장 서훈심사의 검증 절차에 대해 물었다. 나중에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답변 우리 논의해가지고 답변 드릴 테니까. 뉴스타파는 이후 국회에서 박승춘 차장을 다시 만나 질문을 던졌다. 그런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식으로 뭐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국회에서 되겠어요 답변이. 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고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나흘 뒤 뉴스타파는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보냈다. 건국훈장 심사 관련 질문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조국의 독립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에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인 건국훈장. 대한민국 건국훈장의 역사에는 2번의 서훈 치탈 기록이 있다. 1996년과 2011년 명백한 친일 이력이 드러난 독립운동가 22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했다. 이들은 모두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사람이다.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잘 알려진 장지연이 대표적이다. 그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지만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을 박탈당했다. 최고의 훈격인 건국훈장에는 어떤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말로 그 가족도 나라도 말하자면 형제도 다 버리고
목숨 바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비교는 돼야죠. 아, 비교는. 안중근 의사 우리가 왜 존경합니까? 어머니부터 형제 가족 모두 전부 다 이시연 선생님이라 이런 분들은 온 재산을 다 털어서 가서 군관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 예. 중간에 그냥 이렇게 약간 하는 것들하고는 좀 같이 판단이 조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넘어간다. 그럼 훈장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한없이 추락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런 훈장의 훈격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더욱 좀 높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아픔을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된다. 건국 훈장은 말 그대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헌신한 이들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이다. 건국 훈장 서운에 집권자의 사리사욕은 물론 어떠한 우리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잘못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조폐공사. 화폐뿐 아니라 대한민국 훈장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하나씩 탄생하는 훈장. 이 중에서도 건국 훈장은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이상용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고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쌓은 이들에게 바쳐졌다. 12가지 훈장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다른 훈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뭐 행정수반이 주는 그런 훈장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14,000여 명이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 수훈자 중에게 독립운동과는 반대의 행적이 드러났다. 어떻게 보면 변절자지. 변절자라고 하면 확실하게 변절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으나 끝까지 지조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도 건국 훈장이 수여된 것이다. 선 독립운동 후 친일, 이 경우는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훈장 서훈을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말로 그 가족들, 어떤 형제들 다 버리고 목숨 바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비교는 돼야죠. 뉴스타파는 지난 넉 달 동안 건국 훈장 수훈자를 대상으로 일제협력 등 흠결이 의심되는 행적을 추적했다. 전북 익산시. 취재진은 독립운동 경력으로 건국 훈장을 받았지만 친일 행적도 의심되는 한 수훈자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가 세웠다는 학교에 가서 진위를 물었다. 하지만 곧바로 쫓겨났다.
여기하고 해당 사항 없어요. 아, 그래요? 전혀 아니. 해당 사항 없다니까. 그거 딴 데 가서 알아봐요. 개인적으로 그분 집안에 가서 알아보고 당신네도 제도 있으면 뛰어서 알아보면 되지. 여기 뭐 해당 사항 없잖아. 수소문 끝에 이 지역 독립운동 연구자를 만났다. 그에게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변절자지. 변절자라고 하면 확실하게 변절한 거예요. 변절자로 얘기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건 잠깐 변절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이잖아요. 그가 변절자라고 지목한 이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배헌이다. 배헌은 신흥무관학교를 나왔고 1927년 신관회 활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돼 징역 6개월 옥고를 치렀다. 이때까지는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 초창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 초창기에? 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간의 운동까지 왔다는 이 많은 지성인이 없어. 또 계속적으로 신문기자를 했고. 그러나 이후 그의 행적은 사뭇 달라진다. 배헌은 1931년부터 1942년까지 10년 넘게 익산읍 읍회 회원을 지냈다. 지금의 익산시 시의원에 해당한다. 29년에서 32년 사이에 그때는 일제 통치잖아요. 예. 익산은 이게 일본 놈들 도시예요. 일본 놈들이 세운 도시니까 그때. 예. 익산에 익산시 운영위원을 했어. 지금으로 하자면 시의원이죠. 여기를 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잖아. 일본 사람들 눈치를 보야잖아. 이거 사실이죠, 뭐. 이거 신문에 났는데. 읍회 회원이 친일파들이 하는 거지. 당연하지, 그거는. 더 충격적인 자료도 나왔다. 1939년 이리 소학교에서 열린 친일 집회. 이 자리에서 배헌은 친일단체인 배영동지회 이리 지역 부회장에 선출된다. 배영동지회는 일제가 저지른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영국과 미국 타도와 징병을 주창한 친일단체다. 그때 당시 친일파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그 하나가 귀축 영미. 그 미국과 영국은 귀신과 축생들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렇다면 의대 졸업 후 해방 때까지 송영찬의 행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신문자료 등을 검색해 일제강점기 중후반 그의 이력을 추적했다. 3.1만세 운동 등 초기 독립운동 이력과는 전혀 다른 행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대 졸업 이후 그는 1925년부터 1941년까지 일제 식민 통치의 본산인 조선 총독부와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에서 공의와 촉탁이를 지냈다. 1935년 황해도 안악면 면협위 회원. 1937년에는 황해도 민선도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도회의원은 지금의 광역자치단체 의원이다. 사실은 식민지배 체제가 구축되고 그게 잘 작동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지역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다. 일제에 국방 헌금도 냈다. 1937년 동아일보. 일제에 비행기 황해호 건조비와 국방비를 바친 사람들의 명단이다. 송영찬이 100원을 낸 것으로 나온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볼 때 수백만 원에 이른다. 건국 포장 대상이 되기에는 심각한 흠결이 잇따라 드러난 것이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면 훈장 추서는 불가능하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심사가 너무 허술했던 것이다.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는 최대한 하는 게 일본한테 협력한 사람들한테는 독립유공자 보상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독립운동과 친일은 이게 병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운동도 하고 동시에 친일을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 독립을 꿈꾼 운동인데 그런 운동에 방해가 되는 활동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훈장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흥결을 따지는 겁니다. 어떤 경위로 송영찬을 선정했을까? 뉴스타파는 의사협회를 찾았다. 그러나 답변을 피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객관 신하고 축생들이니까 쫓아내자 몰아내자 귀축 영미라고 그랬어요. 깃발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단체의 지역의 부회장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역에 어느 정도의 유지급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만으로도 훈결이 굉장히 큰 거죠. 그는 해방 직후 이리 주민들에 의해 친일파로 지목됐고 광복절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배원 씨나 김 씨가 나중에 어떤 입장에 있으냐면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저기 해방절 행사를 할 때 친일파라고 끌어내렸어. 누가요? 시민들이. 왜요? 일본 놈들하고 같이 격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이런 행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독립운동 공은록에는 그가 해방할 때까지 청년운동에 전념하는 등 민족운동을 계속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다. 그가 받은 건국훈장 애국장은 건국훈포장 6개 단계 중 4번째 등급이다. 충남 당진에서 의병을 이끌다 순국한 의병장 최구현에게 추서된 훈장도 애국장이었다. 그 정도로 건국훈장 애국장은 독립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이에게 수여된 훈장이다. 친일 의심 행적은 가려진 채 독립운동 경력만 부각해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수여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월 29일 대한의사협회는 3.1절을 앞두고 의사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선정 발표했다. 서재필 등 모두 50명이었다. 의사협회는 이미 훈격이 확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1992년 건국포장을 받은 송영찬.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 4학년 재학 중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좀 평가가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변인하고 통화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결국 취재는 가로막혔다. 카메라고 딱 끄셨어요? 예, 이거 어디서 안 찍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풍문으로만 전해졌던 건국훈장 수훈자의 친일 행적이 조금씩 확인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전체 건국훈장 수훈자로 조사를 확대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건국훈장을 받은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전 시기의 행적을 찾아봤다. 총독부 관보와 면직원록, 일제가 작성한 각종 공적조서 등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구 달성공원,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이다. 70년 전 일제강점기 때에는 여기에 일제가 건립한 대구 신사가 있었다.
신사는 1960년대 사라졌지만 아직도 주춧돌 등 일부 흔적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대구 시민들은 이곳에서 신사 참배와 함께 황국 신민이 될 것을 강요받았다. 선왕의 자식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여기서 신사에다가 절도 하고 징병에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소위 민족 말살 정책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걸 하면서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신사 참배 강요를 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대구 신사에선 수많은 친일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일제가 미국 진주만을 공습한 지 6일 후 대구 신사에선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징병을 선동하는 대회가 열렸다. 당시 신문은 피 끓는 국민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고 이날 집회를 대서특필했다. 참가자 대표들은 목청 높여 이렇게 외쳤다. 멸사 봉공과 신도 실천에 매진하여 총력을 결집, 미국과 영국을 타도하여 정전을 관철하자. 참가자 대표들의 면면을 찾아봤다. 그중 한